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때문에 중공중앙당사문헌연구원에서는 지난 28일 인민일보 등의 관영 매체에 중국 공산당 100년 대사건 기록을 발표하여 그간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자취를 보였는데요. 약 10만 자 분량으로 1927년 중국 공산당 창당 때부터 2021년 6월까지 100년의 역사 동안 생긴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기술하고 평가를 덧붙인 이곳에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한 한국전쟁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은 위대한 승리로 중국 인민이 세계 동방에 우뚝 섰다는 것을 알린 선언서이자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대 이정표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죠. 처음에는 북한군에게 밀리던 국군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통일을 목전에 둔 그때 중공군의 침공으로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우리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더욱 기분이 나쁜 사실은 불과 10년 전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때인 2011년에는 한국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때는 오히려 이 전쟁을 대단히 참혹한 전쟁이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0주년 때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중화민족을 부흥케 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죠. 아무래도 10년 전과 달리 중국은 대놓고 미국에 대항하는 입장이고 동북공정을 통해 주변 국가들 역사를 왜곡하고 빼앗는 입장이기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행사를 더욱 과장하여 기술하는 선택을 한 것일 겁니다. 실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대이정표라는 표현은 지난해 10월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발언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신이 주신 기회라 하더니 중국은 대부흥의 발판이라고 말한다. 주변에 정상적인 국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념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기꺼이 8호를 국가유적지로 지정해주겠다. 모두 알다시피 8호는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에 걸쳐있는 호수로서 1953년 7월 20일 우리 군대가 중공군을 상대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지역이죠. 당시 8호에 빠져 죽은 중공군은 약 24,000여 명에 달한다 하기에 이후 이 호수의 이름을 8호호,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로 명명하게 된 것인데요. 2018년 중국의 외교부는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8호호의 명칭을 바꿀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민족에게는 경축할 만한 일이지만 중국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지난 29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항아리에 담긴 채 발굴된 한글 금속 활자 580여 점과 한자 금속 활자 1000여 점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법을 따른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자 금속 활자는 1440년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하기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세종시대 수많은 과학유산의 부품들도 함께 출토되어 말 그대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훈민정음의 금속 활자가 발견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은 더욱 씨알도 안 먹히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그 목적과 원리를 밝히신 바 중국의 말과 조선의 말이 서로 달라 백성들이 불편하니 친히 만드신 글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에서는 대륙의 속국인 조선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 리가 없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일부 몰상식한자들은 세종이 중국으로부터 글자를 하사받은 주제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사기를 쳤고 이에 분노한 사대부들이 훈민정음의 반포를 반대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한국의 역사서에 이러한 배경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한국인들이 인위적으로 기록을 불태워버린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번 금속 활자가 출토됨으로써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직후 만들어진 이 금속 활자들은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되니응, 쌍히읗 등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으로도 인쇄본으로는 간혹 발견되었지만 활자로는 전혀 전해진 적이 없던 글자입니다. 동궁정운식 표기에 포함되는 이 글자들은 심지어 1480년대까지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글자의 창제와 보완, 변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가장 최초에 가까운 활자가 이번에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보다 정확히 조선의 한글 창제를 부정할 수 있는 유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중국인이 한글을 만들고 그것을 조선에 전하는 것이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었다면 상황은 바뀌겠지만, 그것보다는 세종대왕께서 고기를 드시며 훈민정음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영상이 발굴되는 게 더 빠르겠죠. 훈민정음 활자와 함께 발견된 한자 활자는 중국에게 더 큰 타격이 됩니다. 이날 발견된 한자 활자 중 최소 6개는 1434년에 만든 갑인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입니다. 이전까지 나왔던 한자 금속 활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77년 현종실록 인쇄에 쓰인 활자였는데, 그것보다도 이전에 쓰인 활자가 발견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치요절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외 수많은 금속 활자들이 한반도에서 출토될 때 가장 발작하며 반기를 들었던 것은 중국입니다. 한자는 중국의 글자인데 최초의 인쇄술을 한반도에서 발명했다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갖고 있는 유물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금속 활자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는 역사서는 원나라 시절을 기록한 문건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고려의 직지보다 더 늦은 시기이기에 중국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한국으로부터 활자를 빼앗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려가 중국에게 금속 활판 인쇄 기술을 전해주었다고 하는 게 훨씬 신빙성 있는 정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오랜 기간 동맹이나 다름없었던 러시아마저 한국의 편에서 중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 전역에 깔린 포스터 때문인데요. 작년은 한국 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듯 작년은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지의 축제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었죠. 러시아에서도 원래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개월 동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K-페스트 2021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모스크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총 15개의 배너 광고판과 10초짜리 영상을 통해 한국의 한식, 한옥, 한복, 한글 등을 시각화한 이미지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이 홍보 이미지는 그 신미적 요소로 인해 현지인들에게 극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기를 쓰고 동북공정하려는 대부분의 한국 문화를 또다시 한국의 문화라 못 박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위대한 한글, 전 세계인이 아름답다 감탄을 금치 않는 우리 민족의 전통 복식인 한복, 이외에도 각종 악기와 도자기, 부채춤, 태권도, 김치, 한옥 등 중국이 빼앗고자 하는 것들만 골라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홍보해 주었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억지 주장으로 주변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해도 한국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로 더욱 영향력을 넓히며 중국의 모든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